본방송은 법원 경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나놓고 나면은 다시 법원 경매 뭐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계속 이제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여기 보면 차갑게 식은 아파트 시장, 살 수도 팔 수도 없어서 소유주가 이제 눈물만 흘린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저는 옛날에 98년부터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심한 부동산 불경기를 벌써 이번으로 치면은 몇 번째인가요? 한 세 번째 되는 것 같네요. 그죠? 98년, 2008년, 그 다음에 2023년. 근데 2023년이라고 하지만은 2022년하고, 2022년부터 이제 금리가 막 치솟으면서 더 내리막을 쳤죠.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2020년, 21년 초 중반만 돼도 이게 이제 무너지겠구나라고 추정하기가 매우 좋은 시기였어요. 2021년부터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게끔 제가 항상 지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막 너무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따라가자니 목돈이 들고, 또 아파트는 또 15억이 넘으면은 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파트 15억짜리를 영끌해서 사자니, 어떻게 됩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되고, 그러면 그 정도 많은 현금 10몇억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아파트를 살 게 아니고 법원 경매로 얼마든지 재산 증식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지간해서는 법원 경매 투자한 사람은 아파트를 잘 사지 않았죠. 우리가 흔히 말한 영끌한다는 건 대출을 이끌어가지고 소매시장에 가서 아파트를 사버리는 경우였고, 도매시장인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오더라도 정말로 그 시세에 준하거나 그거보다 높게 써서라도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우리가 진입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흔히 말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막 종부세를 막 때리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일반인들이 대부분 세금이 높으면 피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파트의 이제 소매 시장에서 오르는 것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들으면 마음이 조바심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안 되니까 오피스텔 시장으로 막 번졌죠. 그 당시 기억나세요?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면은 또 그게 그렇게 분양이 잘 되는 거야. 과열 현상이 엄청나게 있었었죠. 그러나 지금 또 이렇게 지나놓고 나니까 또 2년 지나니까 이런 기사가 또 나오는 거야. 그죠?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뚝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오피스텔은 상업용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 오피스텔은 어차피 이제 상업용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취득세는 4.6%를 내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보다는 훨씬 비싼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랑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막 가격이 뛰기 시작했죠. 대출도 막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이제 DSR이 이제 금년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DSR 아시죠?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다못해 별의별 대출을 다 포함해서 내가 낼 수 있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해서 대출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리 분양을 받아놓는 분들이 여기 이제 보시죠. 지난해부터 DSR 규제 강화로 총 대출이 1억이 넘으면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길 수 없다. 예, 요렇게. 요거는 뭐 구체적인 거 수치는 뭐 눈여겨보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바뀌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비주택 담보대출은 DSR이 산정 시점이 8년 만기 고정으로 계산을 한대요. 원래 10년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8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10년에서 8년으로 쪼개지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대출 규모가 줄어들든가 아니면 기존의 대출이면은 원리금 상환하는 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더더군다나 고금리하고 대출 규제, 정부 규제 하나로 아파텔에 이제 찬밥 신세가 됐고 거래는 끊기고 가격 하방 압력이 된다. 예. 당연하게 지금 보면은 그 고금리 사태 때문에 모든 부동산, 특히 이제 수도권 외곽 쪽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세계 불경기가 이제 시작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사인을 주고 있는 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제가 이제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좀 더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잘 될 때 계속 잘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원래 농사도 그래요. A라는 농산물을 예를 들면 수박을 지어가지고 금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 사람들이. 근데 나는 마침 그때 참외를 한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좀 짜증이 나죠. 그럼 다음해에는 또 나도 수박을 이빠이 심은데, 근데 전국의 농민들이 다 수박을 심는 거야. 그럼 내년에는 또 수박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투자를 하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헛다리를 짚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건 좀 힘들고, 그죠? 그래서 특히 부동산이 폭등을 하니까 아파트 되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다가 아파트는 큰 부담이 있고 그 돈이면은 경매에서 큰 재미가 있으니 경매는 안 들어가고, 그러자니 뭔가 옆에서 오른다 그러는데 분양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여기에 발은 담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또 오피스텔을 가고, 근데 오피스텔을 가서 오르는가 싶더니 아시죠? 집이라는 건 분양을 하면은 그 뒤에 몇 년 있다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텀이 있단 말이죠. 경제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분양시장에 들어가면 좋을 때는 크게 벌고 나쁠 때는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좀 골고루 괜찮은 어떤 거를 고르고 그게 법원 경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아파텔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풀리지 않고 항상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터뷰하거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동성 상태가 강한 곳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나를 좀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소매 시장을 쫓아서 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경기가 어려우나 뭐 좋으나 항상 그대로 법원 경매로 사놓은 것들이 재미를 봤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은 역시 경매 하나면 되겠지. 이걸 가지고 이것저것을 여러 가지 품목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되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아파텔 소유주들은 정부 규제 완화에 따른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지난 2일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정부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마련했지만 오피스텔은 대출도 정부 정책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더더군다나 DSR까지 걸리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여기 아파텔 입주 예정자는 아파트 값은 취소사치, 오피스텔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분양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받았는데 당시에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하지 못한 서민들의 발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DSR에 걸리니까 당장 입주를 앞둔 사람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된 격이다. 참 이것도 보면은 참 그렇죠. 운명이란 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그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결국은 내 기술 하나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 투자에 있어서도 딱 어떤 정법을 크게 하나 갖고 가는 게 좋은 거지, 막 이리저리 막 그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에 놓을 거면 계속 도매 시장에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데 눈 주지 말고요. 근데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경험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이쪽에 어떤 유동성이 좀 많거나 적어도 남의 꼬랑지를 따라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투자는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보수적인 운영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